여러분 안녕하세요. 남도역사연구원장 노성태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박강옥 의병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박강옥 의병장 처음 듣는 의병장이신가요? 임진왜란 때 여러분 아는 김덕령 의병장, 고경명 의병장, 김천일 의병장과 함께 활동했던 유명한 의병장인데 호가 회제고요. 그래서 회제 박강옥 임진 의병장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7세 나이에 의병장 맹주로 추대됐다니까요. 그때 67세면 지금 나이로는 모르겠어요. 80대나 됐는지. 박이수라고 하는 분의 그 무덤의 묘갈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설, 의청우, 번주. 그러니까 번주라고 하는 것은 강주예요. 강주에 의청, 의병청을 설치했다. 추고공이 자도대장. 고공이라고 하는 것은 고경명 의병장이에요. 그러니까 고경명 의병장을 자도대장으로 삼고 박공이 맹주. 박공을 맹주로 삼았다. 이게 박공이 누구예요? 박강옥이죠. 박강옥을 맹주로 삼았다. 그때 고경명도 60세 의병장으로 추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박강옥은 67세나 됐던 고령이었던 것입니다. 출가동 60여인. 집에 데리고 있었던 지금 같은 노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노비. 60여 명. 그리고 양양 80석, 곡식 80석. 그리고 응모자 천여인. 의청을 설치했는데 몰려들었었던 의병 천여인을 의청에 보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기사는 뭘 얘기하냐면 박강옥 의병장이 나이가 67세가 됐는데 의병의 맹주로 추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료인 것이죠. 말씀 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남도는 임진왜란 최대 의병 항쟁지였습니다. 3대 첩의 영웅들이 전부 전라도 수군, 전라도 광군, 전라도 의병들이었죠. 여러분이 보는 제일 왼쪽 의병장은 하순 출신 최경의 의병장이고요. 가운데는 최초로 호남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맨소매 차림으로 의병을 일으켰던 김천일 의병장. 그리고 오른쪽은 강주 출신으로 6천여 의병을 일으켰던 고경명 의병장인 겁니다. 아무튼 우리 고장 남도는 임진왜란 최대 의병 항쟁지였는데 그 한가운데 회제 박강옥 선생이 있었다. 그 박강옥 선생을 기리는 도로가 회제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강주에 의병 총사령관이었던 김덕령 장군을 기리는 도로가 뭐예요? 충장로. 그리고 고경명 장군을 기리는 도로는 재봉로죠. 재봉 고경명. 그리고 박강옥 의병장을 기리는 도로명은 해제로인 것입니다. 강주에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을 기리는 도로가 셋 있다. 이것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립로에서 시작이 되어서 남편까지 이어지는 15km 정도 되는 길인데 강주에서 가장 긴 도로가 해제로인 것이죠. 해제로. 해제로가 지금 제가 사진 하나 찍었는데 해제로가 되어 있죠. 독립로에서 남평까지 거리가 해제로다. 회제 박강옥 선생이 어떤 분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종 21년이면 1526년인데 1526년 강주군 손도면 계산리. 지금 어디냐면 강주시 서구 매월동 해산마을에서 출생하십니다. 1546년에 생원 진사시에 합격을 했고 그 이후에 마을에다가 계산 송당이라고 하는 집을 짓고 유학, 성리학에 정진하셨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강주 향교에 전답을 희사하기도 했고 강주 향교를 중건했을 때 향교의 비은기를 썼던 분도 회제 박강옥이고요. 그 처음으로 이제 관직에 나갔던 것은
41살 때 학행으로 이렇게 청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학문도 뛰어나고 그리고 덕도 갖추고 있는 분들 청거해서 처음으로 내시부 교관이 됐던 때가 1568년이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관직에 있으면서 과거에 급제했고, 그리고 운봉현감은 지금으로 말하면 남원 군수나 되겠죠. 남원 군수를 지내게 되는데, 이때 조금 이따 확인하겠지만 이성계 장군이 외국 역대에 큰 공을 세웠던 데가 그 운봉이거든요. 황산. 그래서 지금 남원인데 여기에 대첩비를 세우신 분이 바로 회제 박강옥 선생입니다. 이후에 충청도, 전라도, 도사, 예조, 정랑, 사헌부, 지평, 성균관, 직강, 밀양도호부사 이런 내외 간직을 쭉 지냈던 분이신데,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처음 봤던 것처럼 의병도청 또는 의청이라고도 하는 의병도청을 설치해서 많은 곡식과 의병과 무기를 모아서, 당시는 67세의 고령이니까 출전하지는 못하고 고경명 그리고 권율, 김천일 부대에 곡식을 대준 어떤 의병장, 그분이 회제 박강옥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산송당은 아까 집 회산마을에다가 지은 공부하는 방인데 그 이름이 계산송당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머무르면서 제자를 가르치고 그리고 성리학을 탐구하면서, 여러분 아는 고봉기대승과 1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고봉기대승이 1527년생이고 그리고 회제 박강옥 선생이 26년생이니까 회제 박강옥이 1년 선배였지만 둘은 친구, 절친으로 이렇게 사귀게 되는 거죠. 강주에 당시 2명의 성리학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한 분은 고봉기대승이고 한 분은 회제 박강옥 선생이었던 것이죠. 대동고등학교 뒷산이 개금산이고, 개금산 앞에 그 방죽이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이름은 전평제인데, 이것 뭐냐면 원래 이름은 계산방죽이에요. 박강옥이 43살 때 지역 주민들의 논농사 물걱정을 덜기 위해서 사제를 덜어서 만들었던 방죽,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방죽에다가 지었던 정자 이름이 수월당이에요. 43세 때 수월당을 짓고 여기서 기대승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여기서 학문을 논했었던, 그리고 친구 간에 우정을 쌓았던 장소가 바로 수월당인데, 당시에 수월당은 이제 없어졌고 최근에 복원된 수월당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강주의 향교인데요. 향교라고 하는 건 공립학교잖아요. 근데 원래 강주의 향교는 무등산 자락 밑에 있었는데, 호랑이가 자주 출몰해서 늘 위험하니까 성안, 동문안으로 옮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동문안으로 왔다가 이 지역이 습지예요. 지역이 낮고 늘 물에 차고 홍수가 지니까 어눌의 자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늘 사직동에 있잖아요. 광주공원 옆으로. 그 옆으로 이사 왔는데, 이사 와서 중수를 했을 때, 그러니까 재건을 했을 때 그 전답을 내놓았던 분, 아까 회제 박강옥 선생이고요. 그리고 1차 과거시험에 합격했던 생원 진사들이 공부하는 집이 양사제인데, 양사제 헌장 그리고 향교의 어떤 규칙을 정했던 분이 박강옥이다. 그러니까 박강옥 선생은 지역의 학교를 중수하고 일으키는데, 학문을 일으키는데 큰 공을 하셨던 분이다. 그리고 그 강주 향교의 흥학비를 세울 때 앞에는 고봉 기대승이 쓰고 그 뒤에 문장은 음기인데 그 회제 박강옥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당대 강주의 두 학자는, 대표적인 학자가 고봉 기대승과 그리고 그 회제 박강옥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주 향교 앞에 오면 아까 음기가 서술됐던 흥학기가 안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제 박강옥 선생이 나이 차이가 꽤 뭐 20몇 살 났던 김원고하고도 늘 친구처럼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김원고는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 강주 영산강, 그러니까 여기서는 극락강이라고 부르잖아요. 극락강변에 풍영정이라고 하는 정자를 지었던 그 정자의 주인공이 김원고예요. 그런데 당시에 박강옥은 어디서 살았냐면 영산강 자락의 나루터 생합진, 그러니까 아까 그 회제가 태어났던 동네가 매월동이라고 했잖아요. 매월동에서 가까운 데가 생합진이라고 하는 거 불렀고, 벽진이라고도 불렀던 벽진나루가 있었고, 그 다음에 김원고는 풍영정이 있었으니까 생합진에서, 그러니까 벽진에서 이 풍영정까지 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를 짓고 교류했다고 하는 내용이 회제 박강옥의 문집에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회제 박강옥은 당대 강주에 풍영정을 짓고 살았었던 김원고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 말에 여러분 아는 외국역대 3대첩 들어보셨나요? 그 중에 뭐 먼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채영 홍산전투, 이성계 황산대첩, 그리고 여러분 아는 그 화약을 발견했던 채무선의 뭐 진포 대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황산이 어디냐면 지금 전라북도 남원인 거예요. 그때 남원부사로, 그때 당시에는 운봉이라고 불렀는데 운봉 현감에 부임했었던 박강옥 선생이 이성계의 황산대첩을 기리는 비를 건립하게 됩니다. 이때가 1575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뭐 보다시피 지금 깨져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깨져 있습니다. 일제가 1945년 자기들을 격퇴했다고 쓴 황산대첩비를 폭파해버렸던 거예요. 뭐 최근에는 다시 이 깨어진 파비들을 모아가지고 보존하는 각을 세워놨는데, 아무튼 황산대첩비를 세우신 분이 회제 박강옥이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박강옥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67세 우병장이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남에서 가장 먼저 김천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경명이 일어났고 1년 뒤에 어머니 상을 치렀던 김정령이 일어납니다. 광주 지역에 매우 중요한 우리 지역의 우병장들인데, 임진왜란 일어나자 박강옥은 나주의 김천일, 아까 말씀드렸던 강주의 고경명과 더불어 우병을 일으켜 애적을 토벌할 것을 약속하고 우병 모집 활동을 주도합니다. 그런데 67세였다니까요. 너무 고령이었기 때문에 박강옥만 출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강옥은 후방에 남아서 우병도청을 설치해서 우병들에게 보내줄 무기 그리고 군량을 모아서 조달합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593년 그 공으로 나주 목사가 됐지만 나주 목사를 하직하고 1년 뒤인 93년 68세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박강옥은 우병청을 설치해서 맹주로 추대되었다. 자도 우병장이 고경명이었다. 출전할 수 없게 되자 곡식 같은 것을 모아서 무기를 모아서 현장에 조달을 해줍니다. 최초의 우병장이었던 김천일이 박강옥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대군이 출전하여 근본이 경과하지 못하면 가히 믿을 바가 없는 것인즉 우병이 잘 싸우고 못 싸우는 것은 오로지 선생에게 달려있다. 이때 선생이 누구예요? 박강옥이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을 얼마나 잘 군량미를 대주냐에 따라서 보급품이 잘 도착하냐에 따라서 김천일 우병 부대가 잘 싸울 수도 있고 못 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강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말씀을 드렸지만
임진왜란의 국난을 극복했던 것은 이처럼 전라도 우병들이 가장 큰 역할을 수행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이런 말 하잖아요. 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국가가 없었을 것이다. 양무호남 심우국가라는 말을 친구 현덕승의 편지에 썼던 것이죠. 박강옥 선생의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삼옥이라고 불렸대요. 삼옥. 왜 삼옥이냐면 마음이 옥같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마음이 옥같았다.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풍모가 너무 아름다웠다는, 잘생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옥이 그거예요. 옥같이 생겼다. 풍모가. 세 번째 이름이 뭐예요? 강옥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옥같이 따뜻했고 풍모가 옥처럼 아름다웠고 미남이었고 그리고 이름마저도 광옥, 옥이어서 박강옥 선생은 삼옥으로 불렸다. 지금 벽진소원의 회제, 박강옥 유진 목판이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회제 박강옥 선생은 풍암동에 있죠. 서구 풍암동 벽진소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1602년 임진왜란이 끝나고 몇 년도 안 돼서 최초로 벽진사후라고 하는 사당이 지어져서 기리다가 벽진사당이 1604년 벽진소원으로 바뀌고 1681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김덕령 의병장이 명예가 회복된 뒤에 벽진소원에 같이 제사를 지내면서 의열사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님이 액자를 내려주는 사액사당이 됩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 때 1868년 의열사가 회철, 의열사를 무너뜨리자 1927년에 후손들이 지금 풍암동 지역에 운리영당이라고 하는 사당을 지었고 이게 운리사로 바뀌었고 그리고 2018년도에 원래 이름인 벽진소원으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 사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아무튼 사당 이름이 이렇게 많이 바뀐 사당 저도 처음 보는데 풍암동에는 회제 박강옥 선생을 기리는 사당 벽진소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의병장 하면은 충장로의 주인공 김덕령 그리고 회제 재봉로의 주인공 고경명만 알고 있지만 강주에 3대 의병장이 있었다. 가장 큰 도로명을 가진 회제 박강옥도 67세 의병청을 설치해서 현장에 출전은 못했지만 김천일 부대 등의 양식과 무기를 조달해 주었던 강주 임진왜란 당시에 대단한 의병장이었음을 함께 기억하고 기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